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은 물론 도내 곳곳을 잇는 거미줄 같은 철도망 확충이 기대를 모읍니다.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 시기가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은 모두 완료됐고 삼척역 등 역사 신설도 마무리 단계인데 해당 구간이 개통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의 모든 지역이 철도로 연결됩니다. 최근 화천군이 스포츠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중심으로 대회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종목의 전국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6일에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부동산단은 민간 자본 1,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 보니 교통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기간 교통망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숨통이 트였는데요. 네, 특히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설명회 자리. 원광수 원주시장은 현재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광역철도를 원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명실상부한 중부내륙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장관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린 부분은 원주의 아주 해묵은 정말로 해묵은 아주 캐캐묵은 수건입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된다면 원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성장 동력, 그리고 원주 시민들이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불편을 감내해왔던 그러한 세월들이 모두 보상받는 아주 특별한 계기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광수 시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전철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의 GTX망과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대비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가 각종 타당성 검토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태백에 가서 우리 그 영월 동해 고속도로, 그다음 이 태백선의 그 직선화, 그러니까 철도를 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장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하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에서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 B노선의 춘천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초 춘천 연결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올 상반기에 나올 계획이었지만 보다 충실한 연구 용역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됐다며 강원도민들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된 용문 홍천, 삼척 강릉, 원주 만종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 강릉철도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추가 검토 사업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춘천, 제천에서 삼척, 연천에서 월정리 구간 사업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망은 물론 강원도 내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종당 노선도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철도가 되면 강원도 경제 효과가 지금보다는 높아지겠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강원도는 이 같은 철도 구축 사업이 실현된다면 물류를 통한 각종 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도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식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라인이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북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에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오는 이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6일 착공합니다. 불온산단은 1,6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노림리 일대 60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기업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고 불온 IC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과의 물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불온산단 착공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3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공정한 사안 처리, 교원 법률 지원 강화, 피해 교원 등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교육청 온라인 민원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내 모든 교원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와 전화 녹음 서비스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희망 교원에 한해서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강원도당과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방청은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천군 했을 때 김나령 아나운서는 혹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천은 일단 뭐니 해도 겨울 산천어 축제,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토마토 축제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네. 파크 골프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화천에서. 네, 골프의 인기에 더불어서 화천에서는 파크 골프가 또 인기를 네. 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화천군이 파크 골프를 비롯해서 또 다른 각종 스포츠들의 메카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서 매년 수십만 명이 화천을 찾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북한강을 낀 푸른 잔디밭 사이로 파크 골프 게임이 한창입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전국 파크 골프 페스티벌 예선전 모습입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예선전엔 전국에서 선수 2,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화천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변 식당부터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외지에서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게 몇 대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뭐 인천, 뭐 충북 이런데 대구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꽤 자주 왔죠. 네. 이번 달에부터 벌써 4번? 좀 상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강릉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뭐 4박 5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화천군은 파크 골프와 조정, 축구 등 각종 전국 대회와 군단위 대회를 포함해 매년 50여 개의 체육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지역을 찾는 선수단까지 합칠 경우 연간 방문객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해엔 2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전지훈련차 화천을 찾았는데 식비와 숙박비로 쓴 금액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2,000명이 지역을 찾아 10억 원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돈솥밥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별로 손님이 없는데 계속 단체가 40명, 50명 이래 있어가지고서 엄청 좋아졌죠. 70% 넘다고 봐도 돼요. 화천군은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인 파크골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산해면과 간동면 일대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목표치는 파크골프나 여러 스포츠 마켓을 통해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하고 이로 인해서 한 200억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군부대 해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화천군. 지자체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하수도 분야 국비 2,5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하수관로 정비에 1,500억 원, 하수 처리장 설치에 39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접경지역 개발 촉진위원 특별위원회가 13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를 만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접경특위는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며 자체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특화 관광 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